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자녀들. 부모의 진짜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흔히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야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부모도 이제는 바빠지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집에 오는 게 기쁜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언제 가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나도 바쁘고 나도 나이 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수업도 가야 하고 운동도 가야 하고 친목 모임도 챙겨야 합니다. 가끔은 손주들보다 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요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온다고 하면요. 갑작스럽게 예정된 일정이 취소되고 준비할 것도 많아지며 며칠치 에너지를 한꺼번에 써야 하는 일이 됩니다. 보고 싶고 반갑기도 하지만 그 반가움은 피로와 뒤섞여 아이러니한 감정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땐 날아다녔지만 지금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손주 따라 한바탕 놀기라도 하면 며칠은 누워있어야 회복됩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헌신하고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의무가 되고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점심은 외식이나 밀키트도 준비하고 냉장고도 부담 없도록 해야겠다고요. 부모도 이제는 자식의 방문을 기쁘게 맞이하되 부담 없는 방법으로 조율하고 싶어집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손님입니다. 60대 김순희 씨는 평소에도 깔끔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사위가 온다는 말에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남편이랑 갈게요. 예, 김순희 씨는 며칠 전부터 냉장고 정리, 마트 장보기, 반찬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워낙 점잖고 예의도 바르지만 그래서 더 긴장된다고 합니다. 침대 시트도 바꿔야 하고 작은 김치 하나를 꺼내도 익은 건 아닌지, 진밥은 좋아하지도 않는 사위 밥은 질게 되지는 않는지 눈치 보이고 TV 채널 하나 돌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없는 씨암탉도 잡아야 할 것 같고 평소에 안 먹는 장어까지 구워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순희 씨는 말합니다. 아무리 편한 사위고 며느리라도 그저 자식과는 달라요. 자식은 내 옷 입고 내 침대에 누워도 편한데 사위와 며느리는 신경 써야 하는 손님 같으니까요. 또 다른 사례로 순희 씨의 친구인 김경자 씨는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 하루 전부터 반찬 5가지를 만들고 평소엔 잘 안 하던 거실 바닥 스팀 청소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거든요. 출근도 하고 애도 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시켜선 안 된다 싶어 그냥 다 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내 허리를 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위와 며느리는 고마운 존재지만 분명 손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살아본 적이 없는 거리감, 그리고 나의 삶의 공간에 들어오는 외부인이라는 심리적인 긴장감 때문일까요? 며느리도 자식이고 사위도 자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역시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이니 너무 잦은 방문은 삶의 리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배달 음식 하나면 근사한 식사가 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반나절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자녀와의 거리는 물리적보다 정서적 여유를 조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 하면서 가끔 만나도 때마다 반갑고 따뜻한 시간이면 됩니다. 부모도 삶이 있고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듭니다. 청소는 누가 하나요? 62세 김정희 씨는 손주가 온다는 말에 이틀 전부터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던 먼지가 유난히 눈에 띄었고 잘 안 닦던 방문 틈새까지 손이 갔습니다. 손님 오기 전엔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침침하던 눈이 기적처럼 선명해졌어요. 김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팔목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냉장고, 거실, 유리창까지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이 언제나 깔끔한 줄 알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며칠간 허리 숙이고 손목 돌려가며 만든 결과죠. 40대까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몇 시간 일하면 이틀은 회복해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오랜만에 부모 집에 왔으니 편하게 쉬다 가게 하고 싶어 설거지도 안 시켰습니다. 자식이 가고 나면 자식들이 자고 난 이부자리도 모두 다시 빨아 넣어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이 68%의 반복적인 집안일을 인해 관절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과 척추협착증, 쉽게 말해 무리하면 병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오기 전에 청소하고 반찬하고 사위가 잘 방에 손주 방까지 정리합니다. 그 시간 속엔 살아있는 동안 추억 하나라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손주가 뛰어놀다 물건을 엎어도 벽에 낙서를 해도 없습니다. 깨지면 어때요? 안 다치면 그만이지. 벽은 다시 칠하면 되고 손주의 낙서는 오히려 예술 같잖아요?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게 느껴지는 건 이제는 그들을 안아줄 여유와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없이 줄 수 있는 무한한 사랑, 그게 손주를 향한 사랑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걸레를 들고 한 번 더 닦고 테이블 위에 꽃 한 송이까지 바르게 놓아둡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며칠은 누워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후회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장모로서, 시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기억을 남겼다는 뿌듯함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 몸이 허락하는 선까지만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추억도 건강에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서운함과 후회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는 알아서 한다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이 정성껏 해준 밥 먹었으면 지들이 먹은 밥그릇 정도는 치울 줄 알아야죠. 셋째,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외식으로 돌리세요. 요즘 누가 힘들게 집에서 밥을 매번 해먹습니까? 자식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먹였으면 한 끼 정도 밖에서 먹어도 됩니다. 어떻게 내 집에 온 자식을 나가서 밥을 먹냐고요? 오히려 자식들은 동네 맛집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매번 부모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현실에 맞게 편하게 요령껏 살아보자고요. 건강해야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안 아픈 날이 없으니 만사가 다 귀찮아. 내가 없어져야 자식들 편할 텐데, 이 말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진심 아닌 진심이 섞인 말씀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되고 살아온 시간이 한꺼번에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집에 사시는 83세 할머니는 지금도 83세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셨습니다. 본인의 아픔은 늘 뒤로 미루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 일에 당연히 여기셨고 자신이 늙는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바삐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은 망가져 있었고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내 몸이 아프니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아 가끔 자식들이 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내가 쓸모 없어졌어. 이제는 그냥 내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날이 많아.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부모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식이 필요할까봐, 혹시 손주 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부모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착한 자녀들이 효도하고 싶다고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는 그저 밖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면 그게 최고야. 허리가 아픈데도 말 못하고 참고 약국 한 번 못 가고 병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본 결과 자식에게 헌신한 분들 10의 9은 건강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분들을 자식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한 분은요, 자신을 잘 돌본 분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에도 아직도 자식에게 당당합니다. 뭐 아직 건강하니까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신경 안 쓰게 한다는 거죠. 결국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딱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고기 씹을 수 있는 치아, 2다리로 걸을 수 있는 힘, 나의 선택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의지, 그걸 지키는 것이 곧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귀찮다고 찬물에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꼭 챙겨 드세요. 힘들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동네 한 바퀴라도 걸어보세요. 그리고요, 자식 말 한마디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말은 그저 순전히 피곤함일 수도 있고 오히려 깊은 마음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 크게 틀어놓고 창문 열고 햇살 좀 받아보세요. 이제는 맘 편히 먹고 엄마 아빠가 아닌 나로 살아보세요. 불교에서는 자식이 전생에 은혜를 줬거나 원한이 있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마우면서도 서운하고 기특하면서도 속상한 그 감정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자식이란 존재는 그렇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죄책감 없이 미안한 마음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행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으로 남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고 밤잠 설칠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가장 먼저 돌보는 연습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공감코드에서는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나이 들어 살아가는 이야기, 관계의 지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긴 글과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공감코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